이제 김치 한 포기도 못 줘. 저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김치 냄새로 물들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300포기. 혼자서 담갔습니다. 71살 노파가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1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며느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영주는 오후 6시에 온다고 했어요. 작은 며느리 선아는 오후 7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죠? 오후 8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주와 선아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다 화장도 지우지 않은 깔끔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늦었죠? 늦었죠? 늦은 게 아니라 안 온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김치 좀 싸갈게요. 영주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선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김치통 2개씩 챙기기 시작했어요. 고작 4통. 제가 담근 300포기 중에서 4통만 가져간다고? 이제 김치 한 포기도 안 줘.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때였습니다. 손녀 지우가 핸드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거. 화면에 뜬 가족 단톡방. 제목부터 이상했습니다. 박신혜 김장 2024. 스크롤을 내리자 공지가 보였어요. 올해도 김장 수거 각 가정 배분표 참고. 수거? 수거가 뭐죠? 물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야, 수거가 뭐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그 순간 테이블 위 택배 송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장. 모두 김치박스 송장이었어요. 수치인. 신성물산 김민재 대리. 한빌 레스토랑. 그랜드 호텔 구매팀. 서울시 강남구 대양건설. 부산시 해운대구 미래식당. 회사 이름. 식당 이름. 호텔 이름. 우리 가족 이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 둘은 뒤에 서서 발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담근 김치가 가족 음식이 아니라 거래 물품이었다니. 그런데 며느리들은 왜 고개를 들지 못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71년을 살아오며 2 아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2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손주도 셋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가셨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저 혼자입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집을 꾸렸습니다. 명절과 김장철에만 모입니다. 아니 모인다기보다는 김치를 가져갑니다. 6년 전 이야기입니다. 큰며느리 영주가 처음 우리 집 김장을 배우던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주방 가득 쏟아지던 11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영주야, 이렇게 잎이 단단하고 속이 꽉 찬 게 좋은 거야. 만져봐. 영주는 조심스럽게 배추를 만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맞나요? 너무 큰 것 같은데요. 그게 좋은 거야. 우리 며느리 눈썰미가 좋네. 영주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소금은 얼마나 넣어요? 젓갈은 어떤 걸로 해야 하나요? 배추 절이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저는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이게 우리 집 김장 맛의 비결이야.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고 이제 너한테 물려주는 거지. 영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그때였습니다. 영주가 김장독을 옮기다가 그만 미끄러뜨렸습니다. 쨍그랑. 독이 바닥에 떨어지며 금이 갔습니다.
영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손이 떨려서 그만. 괜찮아, 괜찮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뭐.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날 밤 영주가 돌아간 후 저는 깨진 독을 들여다봤습니다. 금이 간 부분에 본드를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붙였습니다. 며느리가 상처받을까 봐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영주가 다시 왔을 때 독은 이미 붙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 독은요? 아 그거? 별일 아니더라. 조금 금방 갔었어. 이미 붙여뒀어. 영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요? 혼자서요? 그럼 내가 하마. 제 말버릇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힘들게 할 필요 없지. 그게 편해.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독은 지금도 장독대에 있습니다. 금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영주와의 첫 김장을 기억하고 싶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작은 며느리 선아도 합류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김장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당연하지. 우리 다 함께 해야지. 그때부터 매년 11월이면 우리 집 마당은 축제가 됐습니다. 배추 100포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대야에 넘쳤습니다. 생강과 마늘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아들들도 왔습니다.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김치통을 옮겼습니다. 손주들도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매워요. 손가락에 양념 묻은 걸 하더니 깜짝 놀라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김장철이 기다려졌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으니까요. 내가 하마.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무거운 건 제가 들고 힘든 건 제가 했습니다. 가족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그해 김장날 며느리들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하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절반쯤 해놨으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재작년에도 비슷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오후 6시에 온다더니 밤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혼자서 배추 300포기를 절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소금물이 갈라진 손등에 스며들 때마다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작년 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들은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만 함께 했습니다. 양념 조금 버무리고 김치 2~3통만 싸갔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내년에 또 뵐게요. 밝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아들들이 왔습니다. 트럭에 김치통을 잔뜩 실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거래처가 좀 늘어서요. 김치가 명함이잖아요. 엄마 김치면 다들 좋아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집 몫은? 엄마는 여기 계시니까 필요하면 드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더 필요하니까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김치는 떠났습니다. 제 손에는 5통 정도가 남았습니다. 겨울 내내 먹을 김치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왜 점점 늦게 올까요? 김치는 왜 몇 통만 가져갈까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하마.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싸우는 것보다는 편했으니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 시즌이 왔습니다. 2024년 11월입니다. 저는 배추 100포기를 주문했습니다. 절일 소금 20kg, 젓갈 10통, 생강과 마늘 각각 5kg씩. 시장 상인 정씨가 물었습니다. 박씨 올해도 혼자 하시게요? 며느리들은요? 오늘 올 겁니다. 조금 늦어도 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총 38만 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어디로 간 걸까요? 며느리들은 늦게 와서 몇 통만 싸가고 나머지는 어디로요? 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절여진 배추가 한쪽에 수북했습니다. 양념이 담긴 커다란 대야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들은 올 겁니다. 조금 늦게요. 그리고 몇 통만 싸갈 겁니다. 나머지는 아들들이 선물용으로 거래처 납품용으로 포장해 갈 겁니다. 제 돈으로 제 손으로 만든 김치를요. 오늘 저는 김치를 절인 게 아니라 제 시간을 절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송장에 적힌 그 낯선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제 알아버렸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김장을 함께 하시나요?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마당에는 절여진 배추 100포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양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생강, 마늘, 파. 모든 게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직 사람만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장남 며느리 영주. 어머님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요. 3시쯤 갈게요. 차남 며느리 선아. 어머니 미안해요. 애가 갑자기 학원 상담이 잡혀서 4시에는 꼭 갈게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재작년에도요. 항상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조금 늦게.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손등을 내려다 봤습니다. 갈라진 피부 사이로 소금기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뻣뻣했습니다. 새벽부터 차갑고 무거운 배추를 들고 뒤집고 소금을 뿌리고 또 뒤집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71년을 살아온 허리는 이제 오래 구부리고 있으면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늘 있던 일이었습니다. 김장이란 원래 이런 거니까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장남 민수. 엄마 올해도 거래처 5곳 보내면 되지? 작년처럼 포장해 주시면 제가 저녁에 가져갈게요. 차남 민호. 형님 저도 이번에 3곳 추가요. 회사 팀장님들한테 돌려야 해서요. 장남 며느리 영주. 그럼 우리 집 김치는 몇 통 남는 거예요? 차남 며느리 선아. 저도 작년엔 2통밖에 못 받았잖아요. 장남 민수. 괜찮아. 엄마가 많이 담그시니까. 100포기면 충분하지. 저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그 위에 고정된 공지가 다시 보였습니다. 공지 올해도 어머니 김장 수거 가정 배분표 참고. 수거. 제가 담근 김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거해 가는 겁니다. 마치 무료 배송 물건처럼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걸어 장독대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깨진 독이 있었습니다. 6년 전 영주가 떨어뜨렸던 바로 그 독이요. 저는 그 독을 쓰다듬었습니다. 금간 자국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때는 며느리를 위해 몰래 붙여줬습니다.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 동안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점점 늦게 왔습니다.
김치는 몇 통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는 수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택배 송장에는 낯선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돈 38만 원으로요. 제 손으로 만든 김치가요. 저는 다시 평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며느리들이 오면 물어볼 겁니다. 왜 늦게 오는지, 김치는 어디로 가는지, 수거가 무슨 뜻인지.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단톡방을 찾았습니다. 우연히 며칠 전에 발견한 방이었습니다. 지우가 실수로 보여줬던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 내역을 올려봤습니다. 올해도 어머님 김장 가야 하나? 영주가 쓴 메시지였습니다. 진짜 힘들다. 선아의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들도 힘들어했구나. 저와 함께하는 게 부담이었구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3시 반쯤 대문이 열렸습니다. 장남 며느리 영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의가 정말 길어져서요. 영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하면 되니까. 영주가 양념 대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올해는 우리 집 김치 몇 통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엔 2통밖에 못 받아서 겨울 내내 김치 사 먹었거든요. 영주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영주를 봤습니다. 선아는 언제 온대요? 아, 선아는 4시쯤 온다고 문자 받았어요. 그럼 4시에 시작하죠. 절여진 배추가 너무 오래. 저는 평상에 다시 앉았습니다. 영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화나신 거예요? 그냥 내가 하마. 제 말버릇이 나왔습니다. 영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4시가 조금 넘어 차남 며느리 선아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애 학원 상담이 갑자기 잡혀서요. 선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였으니 시작합시다. 두 며느리가 양념 대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김치독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텅 빈 독이었습니다. 올해 김치를 담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저는 김치를 담을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릴 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하루는 가볍지만 해마다 쌓이면 짐이 됩니다. 2021년 11월 13일. 그의 김장 전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침묵.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한번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팸 전화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들은 오후 6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영주가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선아도 덧붙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하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거의 다 해놨어. 조금만 도와주면 돼. 하지만 그날 저는 혼자 350포기를 절였습니다. 손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금물이 스며들 때마다 따끔했습니다.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2022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장 전날 밤 새벽 또 그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침묵.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발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번호 표시 제한.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해 김장날도 며느리들은 늦게 왔습니다. 작은 며느리 선아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선아가 몸이 안 좋대요. 민호가 대신 전화했습니다. 그래? 많이 아프니? 아니요, 괜찮은데 김장은 힘들 것 같대요. 그럼 쉬라고 해. 건강이 우선이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를 덜 했을 텐데. 그날 저는 혼자 300포기를 담갔습니다. 영주가 1시간 정도 도와줬지만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밤 11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올랐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71세의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023년 김장 전날 밤 새벽 또 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왜 매년 김장 전날 밤에 전화하는 걸까요? 말도 하지 않고요. 스팸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한 전화려니 했습니다. 그의 김장도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들은 늦게 왔습니다. 오후 7시에 온다더니 밤 10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만 있다가 갔습니다. 김치는 2통씩만 가져갔습니다. 나머지는 아들들이 포장해 갔습니다. 엄마, 이번에 거래처가 많아서요. 김치 좀 더 포장해도 될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가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래처가 있는 걸까요? 매년 김치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요. 올해 2024년 11월 14일 새벽 또 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침묵. 숨소리. 누구세요? 왜 전화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숨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4년째 같은 시각에 오는 전화.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침이 왔습니다. 김장 당일 11월 15일입니다. 저는 새벽부터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날씨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뼈가 시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오늘 며느리들이 올 테니까요. 오후 2시쯤 택배 기사가 왔습니다. 박씨 댁 맞으시죠? 김치 픽업 왔습니다. 택배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치 픽업이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아, 장남분이 신청하셨어요. 매년 이맘때 보내시던데요. 기사가 단말기를 보여줬습니다. 송장이 5장 있었습니다. 저는 송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수취인 신성물산 총무팀, 수취인 대양건설 구매부, 수취인 미래기획 영업팀, 수취인 동방산업관리부, 수취인 한솔유통기획실. 모두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제 며느리들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뭐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남분이 매년 보내시는 거래처예요. 김치 선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5박스, 한 박스당 10kg씩이요. 기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박스, 50kg. 배추로 치면 50포기 분량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제가 모르는 일인데요. 어머님 명의 통장으로 재료비 결제되어 있어서 자동 연동된 거예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기사가 단말기를 보여줬습니다. 제 통장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송장을 좀 가져가도 될까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그러세요. 고객님 것도 있으니까요. 기사는 송장 사본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김치가 회사로 간다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제 돈으로 산 재료로요. 집 안으로 들어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작년 김장 재료비 38만 원. 재작년 35만 원. 그 전에 40만 원.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만든 김치가 회사로 갔다고요? 며느리들은 2~3통만 받아갔는데요. 나머지는 어디로 간 겁니까? 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절여진 배추가 대야에 가득했습니다. 양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들은 올 겁니다. 조금 늦게요. 그리고 1~2시간 도와주고 김치 몇 통 받아갈 겁니다. 나머지는 아들들이 포장해서 어디론가 보낼 겁니다. 회사로요. 거래처로요. 제 허락도 없이요. 저는 송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민수이사 선물용, 민호과장 거래처 납품.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남 며느리 영주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요. 3시쯤 갈게요. 문자였습니다. 곧이어 차남 며느리 선아한테도 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애 학원 상담이 잡혀서요. 4시에는 꼭 갈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총 153만 원이 김장 재료비로 나갔습니다. 그 돈으로 만든 김치는요? 며느리들은 매년 2~3통씩만 가져갔습니다. 한 통에 5kg이라고 해도 15kg. 배추 100포기로 만든 김치는 약 300kg입니다. 그럼 나머지 285kg은 어디로 간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계산했습니다. 택배 송장에 적힌 회사만 해도 5곳. 한 박스에 10kg씩. 올해만 50kg이 회사로 갑니다. 작년에도요. 재작년에도요. 그럼 4년 동안 200kg이 회사로 간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저는 마당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는 몰랐을까요? 그냥 내가 하마. 제 말버릇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편하게 해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이용당한 건가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3시가 넘었지만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절여진 배추 옆에요. 300포기의 배추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배추는 김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갈 겁니다. 며느리들 집으로요? 아니면 회사로요?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전화. 택배 기사의 말. 매년 이맘때 보내시던데요. 송장에 적힌 회사 이름들. 며느리들의 죄송해요 문자.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요. 제 노동으로요. 제 시간으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송장을 봤습니다.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이제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장남 며느리 영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의가 정말 길어져서요. 영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송장을 꺼냈습니다. 영주야, 이거 아니? 송장을 내밀었습니다. 영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영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신성물산, 대양건설, 미래기획. 이게 다 뭐니? 저는 송장을 하나하나 펼쳐 보였습니다. 영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택배 기사가 왔더라. 매년 이맘때 보내신다고 하던데?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하는 일이라서요. 영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민수가 내 김치를 회사로 보낸 거니? 내 허락도 없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4시가 되어 차남 며느리 선아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늦어서. 선아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으니까요. 선아야 너도 앉아. 저는 평상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송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솔유통, 동방산업. 이것도 민호가 보낸 거지? 선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자세히는. 그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었구나. 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들의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지우가 실수로 보여줬던 그 대화방이요. 이것도 봤어. 화면을 두 며느리에게 보였습니다. 올해도 어머님 김장 가야 하나? 진짜 힘들다. 너희들이 쓴 거지? 두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영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니?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대화를 끝까지 안 보신 거예요. 뒤에 더 있어요.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그때 손녀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들이 왜 울어요? 지우야 이리 와. 저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며칠 전에 보여준 거 기억나지? 가족 단톡방 공지 말이야. 네 기억해요. 김장 수거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저는 물었습니다. 글쎄요. 김장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지우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가져가는 거야. 하지만 수거라는 건 물건을 회수한다는 뜻이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음식을 나눈다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가져간다는 거지.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할머니 김치가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겠지.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지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있어요. 배분표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첨부된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2024년 김장 배분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가 5곳, 50kg. 며느리들 집이 각각 2통씩, 40kg. 그리고 제 몫은 5통, 50kg. 나머지 160kg은요? 어디로 간 겁니까? 지우야, 작년 배분표도 있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우가 파일을 찾았습니다. 있어요, 할머니. 2023년 것도 있고 2022년 것도 있어요. 다 보여줘.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2023년 회사 5곳, 2022년 회사 5곳, 2021년 회사 4곳, 매년이었습니다. 매년 제 김치가 회사로 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누가 만든 거니 이 배분표? 저는 며느리들을 봤습니다. 못 박아요. 영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동생하고 같이요. 선아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너희들도 알고 있었네. 내 김치가 회사로 간다는 걸. 매년 50kg씩 간다는 걸. 저는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뭐라고 해요? 남편들이 하는 일인데요. 저희도 서운했어요. 김치 2통밖에 못 받아서요. 겨울 내내 김치 사 먹었어요. 저는 두 며느리를 빤히 봤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힘들다고 쓴 거니? 김장 오는 게 힘들어서?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영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한두 시간 도와드리고요. 받는 건 2통밖에 없고요. 그것도 서운한데 남편은 회사 사람들 챙기느라 바쁘고요. 선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피해자구나. 내 돈으로 재료 사고, 내 손으로 김치 담그고, 그걸 회사 사람들이 먹고, 너희들은 2통씩만 받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익을 본 건 누구지? 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 제 아들들이 이익을 본 겁니다. 엄마 재료비로 김치 만들고, 회사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명함 날리고, 거래처 챙기고, 그러면서 며느리들한테는 늦게 오라고 했겠지. 엄마가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단톡방 메시지도 있어요. 뭐? 저는 지우를 봤습니다. 아빠랑 작은 아빠가 엄마들한테 보낸 거요. 지우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수가 영주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늦게 가. 엄마가 알아서 다 하실 거야.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이 받아.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민호가 선아에게 보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프다고 해. 엄마가 이해하실 거야. 김치는 내가 나중에 가져올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하마. 제 말버릇이 이렇게 이용당한 겁니다. 며느리들을 일부러 늦게 보내고, 엄마는 알아서 다 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만든 김치를 회사로 보내고, 그러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재료비는 누가 내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50kg이 어떤 무게인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양념 대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영주가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0kg도 넘는 무게였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려고요? 선아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대야를 들고 마당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네 나눔 냉장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양념을 천천히 쏟아 부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통 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영주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 대야를 내려놓고 다시 배추 쪽으로 갔습니다. 절여진 배추를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나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한 포기, 또 한 포기. 천천히 단호하게요. 어머님 제발요. 선아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김치는 회사로 가지 않을 거야.
거래처로도 가지 않을 거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거야.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지우야.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도 배추를 날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무거워요. 할머니 혼자 이걸 다 하셨어요? 그럼. 매년 혼자 했지.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대박. 완전 대박이네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주와 선아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포기쯤 옮겼을 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장남 민수와 차남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주한테 연락 받았어. 저는 배추를 내려놓고 두 아들을 봤습니다. 너희들이 할 말이 있겠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김치를 버리는 거야?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필요한 곳에 주는 거지. 저는 나눔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송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펼쳐 보였습니다. 신성물산 대양건설 미래기획. 다 내가 보낸 곳이지?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봤어. 휴대폰을 들어 배분표를 보였습니다. 매년 회사 5곳에 50kg씩. 너희들이 계획한 거지?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정타야. 지우가 보여준 단톡방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늦게 가. 엄마가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내가 영주한테 보낸 거지? 민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프다고 해. 엄마가 이해하실 거야. 내가 선아한테 보낸 거고. 민호를 봤습니다. 두 아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송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내 돈 153만 원으로 4년 동안 김치를 만들었어. 그걸 너희들이 회사에 돌렸지. 며느리들은 2통씩만 받았고 나머지는 너희들 명함이 됐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김치는 한 통도 나가지 않아. 모두 나눔 냉장고로 갈 거야. 그리고 내년부터는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김장을 하지 않을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두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용서가 되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하게? 뭐가 당연해? 내 돈으로 재료 사고, 내 손으로 김치 담그고, 그걸 너희들이 가져가는 게 당연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신 물어볼게. 송장에 적힌 회사들. 거기서 너희들한테 뭘 받았니? 두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뭘 받았냐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뭔데? 회사에서 명절 선물 예산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선물하는 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촉했습니다. 그 예산을 김치로 대신하면요. 회사에서 저희한테 현금으로 줘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현금으로? 얼마나? 한 박스당 5만 원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한 박스에 5만 원. 올해 5박스면 25만 원. 민수가 받은 돈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요. 그럼 너도 마찬가지겠네.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5박스요. 25만 원이요. 그럼 너희 둘이 합쳐서 50만 원씩. 4년 동안이면 200만 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153만 원 들여서 만든 김치로 너희들은 200만 원을 벌었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그 돈은요? 민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용돈 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용돈? 네, 엄마 혼자 사시니까 용돈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드렸니? 저는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렸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은요. 모아두려고 했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년 동안 200만 원을 모았는데 한 푼도 안 줬다는 거지? 저는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돈 드리려던 게 아니야. 너희들이 쓴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요. 민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집 대출 이자, 차 할부금. 그런데 쓴 거 아니니? 저는 물었습니다. 두 아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용돈은 무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요.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엄마 착취해도 되니?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착취까지는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착취 맞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료비, 내 노동, 내 시간, 모두 공짜로 가져갔잖아. 그리고 그걸로 돈까지 벌었어. 내가 모르게. 그게 착취 아니면 뭐니?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손녀 지우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터 규칙이 바뀔 거야. 뭔데요,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첫째, 올해 김치는 한 통도 못 가져가. 모두 나눔 냉장고로 간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 펼쳤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김치는 너희가 담가 먹어. 돈도 내고 손도 쓰고 시간도 들여. 그게 김치야.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둘째, 저는 손가락을 하나 더 펼쳤습니다. 4년 동안 내가 낸 재료비 153만 원. 이번 달 안에 돌려받을 거야. 엄마 153만 원이요? 민수가 놀랐습니다. 작년 38만 원. 재작년 35만 원. 그전 40만 원. 그전 40만 원. 계산해 봤어. 저는 가계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사에서 받은 200만 원도 며느리들한테 나눠줘. 영주랑 선아가 그 돈 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며느리들을 봤습니다. 어머님. 영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들은 피해자야. 남편들 때문에 늦게 오라는 지시 받고 김치는 2통씩만 받고 그러면서도 참았잖아. 저는 며느리들 손을 잡았습니다. 셋째, 저는 다시 아들들을 봤습니다. 내년부터 김장은 안 할 거야. 적어도 너희들을 위해서는. 엄마.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수가 매달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가 깨졌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았으니까. 그냥 편한 엄마. 그냥 뭐든 해주는 엄마. 그냥 이용해도 되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뭔데? 늦게 가. 엄마가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이게 뭐니?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프다고 해. 엄마가 이해하실 거야. 이것도 뭐고?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마. 제 말버릇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너희들한테는 허락이었구나. 엄마를 착취해도 된다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뭐니 지우야? 저는 손녀를 봤습니다. 아빠한테 이것도 있어요. 지우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민수와 민호의 대화방이었습니다. 형 올해 거래처 한 곳 더 늘었어. 박스 하나 더 보내면 5만 원 더 받아. 민호의 메시지였습니다. 좋아. 엄마한테 배추 좀 더 주문하라고 하자. 민수의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배추를 더 주문하라고? 내가 더 고생하라고? 너희들이 돈 더 벌려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여기 다 적혀 있어. 지우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더 많은 대화가 나왔습니다. 형 이번에 김치로 50만 원 벌었어. 엄마 재료비가 40만 원이니까 순이익 10만 원이지? 괜찮은 부업이네. 민호의 메시지였습니다. 부업. 제 김치가 아들들의 부업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두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두 아들이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뭐로 본 거니? ATM기니? 돈 뽑는 기계니?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지.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엄마가 뭘 바라는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호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야. 폐륜이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폐륜. 그 단어에 두 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를 이용해 먹고, 엄마 노동으로 돈 벌고, 그러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오히려 늦게 오라고 지시하고, 이게 폐륜 아니면 뭐니? 저는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두 아들은 울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울었습니다. 지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 김치 없이. 그리고 생각해봐. 엄마가 너희들한테 뭐였는지. 김치 제조기였는지. 돈벌이 도구였는지. 아니면 가족이었는지. 저는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다들 돌아가. 엄마. 민수가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영주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영주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저는 영주를 봤습니다. 어머님 명의 통장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영주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50만 원. 2022년 1월 1일 50만 원. 2022년 2월 1일 50만 원. 매달 50만 원씩. 2024년 11월까지. 총 48개월. 저는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2,400만 원. 이게 뭐니? 저는 영주를 봤습니다. 제가 드린 거예요, 어머님. 저는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48개월. 총 2,400만 원. 이게 내가 넣은 거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 월급에서요. 영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왜 이런 걸 했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영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장 재료비도 어머님이 내시고, 명절 준비도 혼자 하시고, 병원비도 혼자 내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알았니? 아니요. 남편은 몰라요. 영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알면 못하게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비밀로 했어요. 왜 나한테도 비밀로 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면요. 받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괜찮다, 내가 하마 하실 것 같아서요. 영주가 제 말버릇을 흉내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제 말버릇이었으니까요. 선아야. 저는 작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너도 알았니?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드렸어요, 어머니. 선아가 가방에서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저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병원비요. 2021년부터 제가 냈어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병원비? 네. 어머님 무릎 수술비. 작년 건강검진비. 올해 치과 임플란트비. 모두 제가 냈어요. 선아가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넘겼습니다. 정형외과 120만 원. 종합검진센터 45만 원. 치과 180만 원. 그 외 여러 병원들.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3,800만 원. 이걸 내가 다 냈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파트타임으로 번 돈이요. 남편 몰래요. 선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왜 그랬니?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비 아끼시는 거 알았어요. 몸이 아파도 참으시는 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명의로 계산하면 안 받으실 것 같아서요. 병원에 제 카드를 미리 등록해 뒀어요. 선아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너희들이요? 4년 동안 6,200만 원을요? 나한테 준 거니? 영주 2,400만 원. 선아 3,800만 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요. 영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알면요. 어머님한테 돌려달라고 할 것 같아서요. 선아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민수와 민호를 봤습니다. 두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몰랐구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는요.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 김치로 200만 원 벌 생각만 했지. 며느리들이 6,200만 원을 쓰고 있는 줄은 몰랐지.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럼 단톡방에 있던 대화는 뭐니? 저는 며느리들을 봤습니다. 올해도 어머님 김장 가야 하나? 진짜 힘들다. 이건 뭐였어? 저는 물었습니다. 지우야. 영주가 손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께 전체 대화 보여드려. 지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받았습니다. 스크롤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영주 올해도 어머님 김장 가야 하나? 회사에서 야근인데. 선아 진짜 힘들다. 나도 파트 일정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영주 그래도 어머니 혼자 하시면 안 돼. 몸이 안 좋으신데. 선아 맞아. 작년에 허리 다치신 거 봤어. 올해는 꼭 가야 해. 영주 급여 받으면 바로 50만 원 입금하자. 어머님 통장에. 선아 나도 병원비 내야 해. 어머님 무릎 정기 검진 이번 달이야. 영주 남편한테는 비밀이야.
알면 못하게 할 거야. 선아, 당연하지. 우리끼리 지키는 거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영주 어머님이 또 내가 하마 하실 것 같아. 가슴 아파. 선아, 맞아. 혼자 다 하시려고 하시니까. 영주 남편이 또 어머님 김치 팔았대. 거래처에. 선아, 진짜? 또? 영주 어머님은 모르셔야 해. 상처 받으실까봐. 선아, 우리가 지켜드려야 해. 어머님을. 저는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들이요. 나를 지켜준 거였구나. 저는 두 며느리를 봤습니다. 네, 어머님. 영주가 울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이 소중해요. 친정 엄마처럼요. 선아도 울먹였습니다. 그럼 늦게 온 건요? 저는 물었습니다. 돈 벌려고요. 야근하고 파트 뛰고. 그래야 어머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주가 고백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김장 못 온 날 기억하세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기억해. 아프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일하러 간 거예요. 편의점 야간 알바요. 어머님 치과비 마련하려고요. 선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새벽 2시 전화는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저예요, 어머님. 영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매년 김장 전날 밤요. 어머님 숨소리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왜 말은 안 하고? 말씀드리면 놀라실까 봐요. 그냥 숨소리만 들었어요. 어머님이 주무시는 거 확인하고요. 건강하신 거 확인하고요. 그게 저는 안심이 됐어요. 영주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매년 김장 전날 밤 새벽 2시. 그 무음 전화. 저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사랑이었습니다. 너희들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생각해줬구나. 네, 어머님. 두 며느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안해. 너희들을 오해해서. 저는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무릎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는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너는 입 닥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말은 없어. 민수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 아내들이 4년 동안 뭘 했는지 봤지? 저는 두 아들을 봤습니다. 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주는 매달 50만 원씩 넣었어. 자기 월급에서. 선아는 병원비 3,800만 원을 냈어. 파트타임 뛰면서. 그동안 너희들은 뭘 했니? 저는 물었습니다.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김치로 돈 벌었지. 200만 원. 그리고 아내들한테는 늦게 가라고 지시했지. 엄마가 알아서 다 하시니까. 저는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민수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영주와 선아한테 4년 동안 쓴 돈 갚아. 6,200만 원.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200만 원이요? 그걸 어떻게요? 민수가 떨었습니다. 너희들이 김치로 번 200만 원 있잖아. 그거 먼저 돌려줘. 그리고 나머지는 분할로 갚아.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둘째,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집안일은 너희들이 해.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
며느리들 대신 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년 동안이요? 그래. 며느리들이 4년 동안 너희들 몰래 희생했으니까 절반인 2년은 해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저는 손가락을 3개 펼쳤습니다. 내년 김장은 해. 하지만 규칙이 생긴다. 재료비는 사전에 가족회의로 분담. 김장일은 3개월 전에 확정. 배분표는 투명하게 공유. 개인 용도나 선물은 별도 비용 정산. 이거 다 지킬 수 있니? 저는 물었습니다. 네, 엄마. 꼭 지키겠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두 며느리를 봤습니다. 영주, 선아. 네, 어머님. 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통장은 내가 받을게. 이미 너희들이 준 거니까. 하지만 이 돈은 너희들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내가 관리하다가 너희들이 필요할 때 돌려줄게. 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영주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나를 딸처럼 생각해줘서. 저는 두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 선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마당에는 절여진 배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김장을 시작할까? 모두 함께. 네, 어머님. 며느리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해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진짜로 함께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오해가 있지 않나요? 가족이기에 사랑하기에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따뜻한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